자,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최종 확정을 하면서 여야 모두 향후 정치적 이 파장에 주목을 하고 있죠. 윤기찬 전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또 김정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김 전 지사의 이 복권을 놓고 여당의 이 투톱이죠.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결정된 것이니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좀 존중하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말씀 이미 드린 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민통합, 정치화합 차원에서 필요한 용단이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다 경청하시면서 통치권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하고 평가를 합니다. 자, 이 복권이 확정이 되면서 한동훈 대표가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거죠.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공감하기는 어려운 분들이 많을 거다 이렇게 말을 남겼고요. 추경호 원내대표 이 발언과는 다소 좀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어떤 느낌으로 받으셨습니까? 그 투탑의 반응이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은. 일단 한동훈 대표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저 부분이 대통령의 사면권, 복권권 행사에 대해서 이의를 얘기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네.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정권 재창출이 정당의 제1의 목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권 재창과 관련된 김경수 지사의 사면이 복권이 갖는 의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본인이 대변했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죠. 예. 다만 이제 더 이상 만약 한동훈 대표가 이 언급하게 되면 이게 이제 대권 주자로서의 본인의 정치적인 목표와 연관된 해석이다. 이렇게 또 오해를 살 여지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예. 국민 통합이라는 관점 또 중도층으로 당세를 확장해 나가야 되는 대표의 임무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더 이상 언급은 이제 불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언급은 불필요할 건 상황이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글쎄 밖에서 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세훈 국정원장이 사면되는 것을 좀 가리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를 대통령이 사면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2022년도에 사면이 됐기 때문에 예. 2년 후에 복권은 예정되어 있는 수순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입장은 저희 국민통합 그다음에 여야 형평성을 얘기를 했는데 네네. 뭐 많은 분들 같은 경우 야권을 이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분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예견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야권 내부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은 야권 해결할 문제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저는 한동훈 당대표가 얘기한 소위 사면 반대의 사유가 매우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다. 아니 예를 들면 당내 여론을 들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의 사면권이 당내 여론에 따라서 흐르는 건 아니거든요. 국민 여론, 그다음에 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국민 통합 또는 소위 여야 간의 형평성을 따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 하나하고 예. 왜 계속 김경수 전 지사만 문제 제기를 하는가? 말씀하신 것처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도 동일한 사건입니다. 댓글 조작 문제와 관련된 문제에 연루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예. 또 그다음에 안종범 씨 같은 경우도 국정농단에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용들이거든요. 전 그래서 매우 좀 정쟁적인 접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발 좀 대통령의 사면권 문제를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와 연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짧게 말해서 이런 의미는 있을 수 있어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당대표로서가 아니고 만약에 대권 주자로서 행보를 하게 되면 김경수 전 지사가 만약 대권에 나왔어요. 그럼 둘이 토론할 때 당신 사면 복권에 찬성하지 않았냐. 예를 들어서 댓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선제 공격적인 조치가 일 수도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뭐 이런 해석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첨언하자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제 다음에 이제 뭐 정치 행보를 이어갈 사람은 아니었고요. 김경수 전 지사는 이제 다음 정치 행보를 이어갈 상황이기 때문에 좀 상황은 다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첨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가 2년 전 사면 결정 당시에 원치 않은 선물을 받았다 이런 표현까지 했었죠. 어제 복권 결정 이후에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겠다. 글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치 행보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물론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 행보 선언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전 2022년도 12월 달에 사면만 됐을 때는 예. 불충분한 사면이었다고 본 거죠. 당시에. 그러니까 나한테 준 선물이 반쪽 선물이었다. 왜냐하면 본인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복권까지 돼야지만 피선거권이 풀리잖아요. 예. 그래서 정치행보를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묶어놨다 이렇게 아마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원치 않는 선물이었다. 예. 복권까지 줬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읽혀지고 지금 복권까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한다. 네네. 따라서 멘트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다 사면에 반대한 분들도 그런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취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정치 행보도 큰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 왜냐하면 중도층을 향한 메시지라고 보여지거든요. 심지어는 보수층을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정치 행보를 넘어서서 조금 본인이 그린 그림이 좀 큰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큰 그림 또 외연 확장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이 상황이 민주당 내에서는 뭐 구심점을 만들 수는 있는지 뭐 향후 대선까지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예측을 하실 수 있나요? 제가 볼 때 이제 지금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 격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예. 이제야 이제 복권이 된 거기 때문에 잠재력은 있잖아요. 중요한 자산이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경남도지사 선거를 통해서 승리해서 예. 도지사가 된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네네. 소위 민주당의 영남 지역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예. 중도층의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예. 소위 이 김경수 전 지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측면들은 주목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비문, 뭐 친문계 중심이 될 거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네. 오히려 말씀하시는 내용이 김경수 전 지사를 위하기보다는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얘기하는 팀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당 내부에 적어도 1,000명 정도의 국민적인 신뢰를 받는 정치인들이 경쟁을 한다면 훨씬 더 어떤 넓어지는 지지층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좋은 계기이긴 합니다만 네. 이제야 사면 복권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면 복권 되자마자 정치적 행보를 한다는 건 저는 김경수 전 지사의 개인적인 성정상도 맞지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아마 11월, 12월 달에 귀국한다 그러거든요, 영국에서. 그러니까요. 그런데 귀국했을 때 돌아와서 본인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길을 갈 것인지 설명을 하면 저는 그때부터 실질적인 김경수의 정치는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박상수 이제 신임 대변인이 됐죠. 만약 김경수 전 지사가 2026년 경남지사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국민의힘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글쎄 이제 그 김경수 전 지사의 행보에 따라서는 좀 구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읽혀지는데 이렇게 시나리오까지 생각한다면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마 김경수 전 지사는 경남지사에 출마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경남 지역의 16개 선거구 중에 이번 총선에서 13개를 국민의힘이 가져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3개를 더 가져왔어요. 그리고 지난 그 박한수 현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예. 양문석 당시 민주당 후보로 거의 2배 정도의 득표를 얻었고요. 예. 대통령 선거에서는 20%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지사를 앞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위험한 지역에 뛰어들지 않을 거고 두 번째는 경남지사를 본인이 3년 동안 사실 재판받으면서 거의 지사직을 수행 잘 못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선거권을 잃으면서 지사직도 잃었어요. 이런 전력이 있고 네. 또 하나는 경남지사를 하면서 대선에 나가서 성공한 예가 없어요.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예. 중도 사퇴하고 나갔다 실패했고 홍준표 전 경남지사도 실패했고 예. 저는 그래서 저런 선택을 하지 않고 아마 다른 조금 더 폭넓은 행보를 시작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월 들어오기 전에 이재명 진 대표의 될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 그 결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좀 어떤 모멘텀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수는 있는 겁니까? 저는 이제 9월 달에 이제 결심 공판이 2개가 있잖아요. 그 뒤에 10월 달에 선거가 될 텐데 예.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유죄가 나온다면 저는 민주당 내에서 당원들의 생각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 예. 조금 더 상대적 평가로 김경수 전 지사가 조금 더 상식적으로 만약에 평가받는다 그러면 새로운 구심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로부터 공천을 받아서 경남지사 출마한다? 저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야당이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이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를 하면서 정치권 공방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한번 들어보죠. 뉴라이트 계열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을 각종 기관장에 임명하며 점점 금도를 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광복회와 야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친일적인 뭐 발언을 했었다 하는 부분도 예. 어제 그 기자회견을 보니까 이제 근거 없는 그런 주장이라고 보여지고요. 좀 편향적인 입장에서 예.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글쎄요, 지금 이제 15일 하루 정도 남은 상황이잖아요. 이제 민주당과 광복회가 내일 있을 이 광복절 경축일 불참 선언하면서 야, 이게 정말 반쪽 광복절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광복회가 독립기념관장 문제로 촉발이 됐습니다만 예.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예를 들면 소위 친일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북아 역사재단, 그다음에 한국과학중앙연구원 원장, 예. 그다음에 국사편찬위원 위원장 이 세 분 다 소위 식민지 근대화론 또는 친일적 편향이 있다라고 하는 의구심을 받는 학자분들이 이런 자리에 차지했었고 예. 독립기념관장 같은 경우도 그런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분을 굳이 저희 광복회가 반대하고 있고 저희 국민 여론도 제가 볼 때는 찬성하지 않을 분을 왜 굳이 인사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네. 대통령 인사권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광복회의 뜻과는 다른 소위 그 지금 과거의 어떤 일제 역사들을 근절하고 우리의 광복의 어떤 새로운 자주권들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예. 반대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행사에 참석하는 순간 대통령의 인사권을 인정해 버리는 꼴이 되는 것이고 광복회의 설립 목적 자체를 예. 실현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광복회 이런 행동들은 당연한 내부의 판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건국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고요. 그러니까요. 건국절이라는 것은 국경일로 추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돼요. 그럼 거기에 광복절에다 건국절을 넣는다는 소리인데 네네. 그럼 야당이 반대하면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할 지금 계획도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건국절 추진 논란을 갖고 들어온 것은 사실은 아까 곽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본인이 추천한 인사가 만약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조금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또 하나는 대통령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임추위에서 추천한 인물을 임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사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부적 판단에 따라서 잘못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사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고 네. 사임시키라는 것은 직권남용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종찬 광복회장이 네. 본인이 독립관장으로서의 임무 수행을 김영석 신임 관장이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예. 두 분이 토론하세요. 해가지고 김영석 관장의 사임을 이끌어내시든지 이건 두 분이 해야 될 일이지 대통령의 정부에 자꾸 요구하거나 정부 주관 행사에 불참을 압박하면서 할 얘기는 아니다. 야,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지금 광복회 김영석 관장이 또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고 찬양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를 입증하는 근거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또 뉴라이트 논란에 대해서도 본인은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종찬 회장이 좀 몽리 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조목조목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본인의 첫 일성이 뭡니까? 친일 임명사전에 대해서 재검토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쪽에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김영석 그 관장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어떤 학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 친일 임명사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부터가 소위 이 독립기념관의 설립 목적과 어긋나는 행위들을 예. 첫 일성으로 얘기하신 거라면 본인의 어떤 역사적인 관점 자체가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인 것이고요. 또 중요한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사가 대통령의 인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인사 하나만 한 게 아니라 계속 일관되게 이런 분들이 그런 자리에 가고 있는 의미가 예. 우리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형태의 연구나 내용, 행사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과 관련해서 그런 우려심을 제기하는 겁니다. 인사권 자체의 절차적인 하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헌법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과 또 우리 사회가 지금 지켜왔던 어떤 역사적인 상식 범주를 퇴행하려고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예. 어떤 내용들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아니 근데 헌법을 누가 부정하나요? 이게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잖아요. 그거 부정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대통령 3.1절 기념사에 그런 얘기 했고요.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각자가 다 고유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다른 것을 배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1운동을 누가 배척합니까? 임시정부의 법통을 누가 배척을 해요? 예를 들어서 1948년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해서 의미를 강하게 부여한다고 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들을 저희가 배척하거나 의미를 축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걸 꼭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이걸 한쪽을 강조하면은 이거는 뭐 마치 3.1운동을 부정하는 것처럼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상하다고 보는 매도하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친일 일명사전을 정부에서 했나요? 그건 사실 어떤 역사적 측면에서 한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편향된 시각이 들어가겠다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독립기념법에 보면 이것은 민족 국난 극복사를 관련한 사료 연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의 국난 극복사라는 게 6.25 전쟁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외침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저희가 광복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다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걸 바로잡겠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나요? 아니요, 학계에서 합의된 게 7일 일명 사전이에요. 예를 들면 이것이 여러분 특수한 사람들이 만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정부도 용인했고 민간에서도 용인했고 학문 세계에서 용인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독립기념관장뿐만 아니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계신 김낙연 교수 같은 경우 반일 종족주의의 건국절 같은 경우 다 썼어요. 실제적으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 가세요. 그 내용을 알면서도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 맞냐라고 질문하는 건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것도 안 하면 야권이 왜 존재하겠습니까? 광복회가 왜 존재하겠습니까? 그러면 김원웅 전 광복회장 광복회장 하지 말았어야 되고요. 김원붕 씨는 취소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 관점에 따르면 자 하나만 중요하고 두 번째 거 중요하지 않다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각각의 어떤 역사적 의미 있는 사건에 대해서 고증할 필요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고증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글쎄 이제 당장 이제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겠다는 이 문제 하루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할지 목리를 부리는 이종찬 광복회장 어떻게 대응을 할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정부의 이제 민주당 상황을 좀 보겠는데 정봉주 후보의 이 명판이 논급에 대해서 다른 최고위원 후보들까지 진짜 이재명을 파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일제 역공을 하고 났어요. 이 논란이 거세지자 정 후보 강성 지지층을 겨냥해 한 말이 아니고 언론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정 후보와의 상황,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분위기 안 좋죠. 당연히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문제 제기를 했으면 실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나온 후보 중에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나온 후보 중에 없는데 왜 선거 중에 이런 얘기를 했을까란 문제랑 소위 이 명파리를 한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실체를 밝히지 않으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실체 없는 사람과 싸워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본인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다가 2위를 하니까 막판에 반명 비명 어떤 민주당 내 권리당원들의 지지들이나 또는 대의원들 이런 지지들을 확보를 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선전을 하려고 하는 선거 마케팅이 아니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정봉주 의원이 왜 그런 돌풍을 일으켰냐의 부분들은 우리 민주당에 있는 당원들 같은 경우가 적어도 이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가장 잘 싸울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싸움보다는 오히려 내부 싸움에 몰두하는 모습 자체가 전 본인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당 내부도 상당히 좀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최고위원 후보들의 누적 득표를 보면 1위와 파이를 제외하고 10%에서 15%에 이제 몰려 있어요. 정봉주 후보의 입장에서는 뭐 최고위원 들어가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문제 이런 상황이지 뭐 수석을 되거나 아니냐 뭐 요거는 별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요. 수석은 이미 이제 아마 포기했을 것 같고요. 지금 서울에 34만 명의 권리당원이 있기 때문에 약 4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사실 심하게 미끄러지게 되면 5위 안에 못 들어갈 여지도 없잖아요.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개딸한테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선거 전략 차원인 것이고 이미 정봉주 의원은 당내 민주화를 기치로 해서 커밍아웃을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이제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이 들어가면 그냥 거수기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글쎄요, 뭐 반명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까? 아니 뭐 본인한테 거수기하라고 요구한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가 된다면 이재명 당대표가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하면 최고위원들이 올바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겠죠. 하지만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포션을 더 넓히기 위해서 의도하지 않은 싸움을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전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봉주 의원이 보여왔던 초반의 모습과 후반의 모습은 좀 매우 다른 모습이고 당원들이 요구하지 않은 방향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저는 제가 볼 때는 5등 안에 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최고위원회에서 그야말로 본인이 얘기했던 가치에 맞게 소위 당내 다양성들을 위해서 또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가 뭔가 좀 과도한 행위를 한다면 거기다 견제할 수 있는 능력들을 보여주는 것 또한 저는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과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당의 정치적인 이해와 요구 때문에 예. 과도하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사욕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런 알겠습니다. 것만 중단하면 되겠죠. 뭐.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